우리 사회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이슈. 작년 연말 비상계엄 사태에 무한 제주항공 참사까지 큰 사건들이 잇따라 휘몰아치면서 놀란 마음 아직 가라앉히지 못한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칫 집단 트라우마에 빠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의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병철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병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굿모닝 OBS 전화 연결은 처음인 것 같은데 아침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아마 저희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해 워낙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좀 무거운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연이어서 계속됐던 사건들 정신의학적으로 또 사람들에게 많이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맞습니다. 되게 3, 4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인 재앙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시기는 더더욱이나 이제 국민들이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것 같고요. 예.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 한 10년, 20년을 보게 되면은 그 재난을 대하는 방식들도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점점 더 성숙한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식이 좀 많이 바뀌었나요? 옛날 같은 경우에 이제 책임자를 찾아서 비난을 하거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심했었고요. 예. 그 피해자에 대한 지원들도 상당히 그 편향된, 그러니까 아주 제한된 부분에서 있었는데 이번에 보게 되면은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와서 도와주시고 예. 그리고 그 도와주는 어떤 그런 이 적극적인 행동들이 계속 방송으로 보도되고 그러면서 보시는 국민들도 뭔가 좀 위로가 되고 또 이런 분향소 같은 데서 이제 분향을 하시면서도 좀 더 본인들이 스스로 행동으로서 뭔가 좀 그런 마음들을 좀 달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것들이 예전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그런 모습들을 우리 유가족분들도 느끼셨는지 이번에 참 이례적으로 유가족분들이 또 인사하는 장면이 또 보도가 됐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같이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계엄, 탄핵 사태, 또 최근 발생했던 제주항공 참사 전혀 성격은 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다면서요? 예, 재난이라는 것들이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은 똑같은 공통점인데요. 예전에 어떤 재난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계층이라든가 일부 지역에 국한된 재난들이 많았는데 예. 이번 비행기 사고나 계엄 같은 경우에는 국민 누구나가 이거는 나랑 관련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더 많이 공감하셨던 것 같고요. 예. 아마 이제 방송으로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실제로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저런 데서 어떤 생명의 위협을 갖다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지금 트라우마 같은 경우 이게 누적되는 속성이 있다. 근데 어떻습니까? 트라우마의 어떤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 좀 종합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트라우마라는 것들은 몸으로 기억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놀랐던 어떤 상황에 비슷한 어떤 자극들이 들어오게 되면 똑같은 그때 느꼈던 공포감들이 다시 올라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감전을 당했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에 천둥번개가 친다든가 예. 내지는 전원 콘센트를 꽂으면서 약간 스파크가 난다거나 이랬을 때 자기가 사고 났던 때 어떤 그런 공포감이 몰려오면서 밤에 잠을 다시 못 자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화재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타는 냄새들 내지는 안개 연기에 가득해서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밤에 불을 켜놓고 잔다거나 아니면 조금만 타는 냄새가 나도 예민하게 깬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군요. 트라우마의 그 단계가 있습니까? 증후군이라고 해서 약한 단계 정도는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생기고 떠올랐을 때 많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긴장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그런 일시적인 현상들은 되게 30분 내에 없어지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그게 아마 30분을 넘어가서 지속된다거나 그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잠을 못 자거나 악몽을 꾼다거나 이런 정도가 된다 그러면 아주 중증으로 간 걸로 봐야 되고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교수님이 트라우마라는 게 심리적인 거예요? 아니면 정말 신체적으로도 우리가 조금 뭐가 변화가 있어요? 예전에 처음 이것들이 불분명했을 때는 그냥 심리적인 것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 트라우마는 이 심리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들이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몸으로 피곤했을 때도 이런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들이 더 오래 누적되거나 잘 발생할 수가 있고 심리적으로 관련이 없는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도
많이 긴장하거나 불안한 것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 몸 안에서는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고 그 스트레스의 총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취약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트라우마와 또 이 대리 외상 증후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제 의학적인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는 의학적인 트라우마는 내가 직접 죽을 뻔하거나 크게 다칠 뻔하거나 실제로 누가 죽거나 크게 다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경우에만 이제 해당이 됩니다. 아, 예.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제한한 거는 그 진단을 정확하게, 왜냐하면 살다 보면 그런 거를 겪을 일들은 수도 없이 많거든요. 특히나 미디어까지 포함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빈도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미디어를 뺀 그런 실제적인 그 경험들만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은 그게 꼭 병적인 진단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노출됐을 때 내가 예전에 느꼈던 어떤 공포감이나 긴장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러한 경우를 이제 대리외상 증후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 이번처럼 불안, 긴장, 불면 증상들이 생기는 걸 가지고 이제 대리외상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되게 안 좋은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인 분이 그 탈레반 참수 영상 그거를 갑자기 호기심에서 한번 봤다가 되게 트라우마에 고생했다 이런 하셨다라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 포함이 되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 장면은 너무나 예외적인 상황이어가지고 예.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은 직접 미디어로만 목격하더라도 사실 충격적인 굉장히 심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또 잔상이 오래 남다 보니까 지금 또 이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떠올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미디어에서 이런 걸 많이 보여주고 사실 최근에 또 워낙에 많은 미디어가 생기면서 뭐 너튜브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로 너무 이런 영상들이 많이 노출돼서 오히려 이런 간접 아까 말씀하신 대리외상 증후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나요? 맞습니다. 다시 이제 이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제 계엄 같은 경우에는 끝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에 과몰입해서 계속 그 영상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전에 9.11 사태 때 이제 그 9.11 장면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이런 이 미디어에 집착을 하면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경고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정보가 필요하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하루 종일 그런 정보를 지속적으로 노출된다거나 반복적으로 청취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예.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정보들을 하루에 한 번 정도 정보들을 습득하는 정도로 해서 제한을 하시는 게 거기에 계속 노출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회복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박사님께서는 그 뭐 제3자 입장들을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고를 당한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죄책감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가족들이 사실 죄책감이 있는 게 제일 문제죠. 되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뭐 주변에서 나를 비난하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이렇게는 못했을까 저렇게는 못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되고요.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늘상 따라오는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들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좀 그 얘기를 하고 주변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짐들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 생각에는 이 무한 사태에서 굉장히 좀 좋았던 거는 생존자 승무원 분들이 계시는데 예. 그래도 그분들에게 많은 국민들이 좀 더 따뜻한 위로를 보내고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살아남아줘서 감사하다라는 것들을 그래도 보내셔가지고 그런 것들은 많이 나아진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네, 네. 우리가 보통 신체적인 이런 질병들은 바로 치유하지 않으면은 사태가 악화되는 걸 알고 있는데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조금 등한시했던 것 같긴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실까요? 일단 이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들은 이 위험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안전한 상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한 것들은 뭔가 좀 빨리 정리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예.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이 트라우마를 입게 되면 내 일상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충격이 크다 보니까 식사하는 거, 잠자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규칙해지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개인으로서는 최대한 그 일상성을 회복하라. 식사와 수면의 시간을 지키고 산책 정도 하고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꼭 연락해가지고서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예. 그 주변에서는 보게 되면 실제 이 트라우마 입으신 분들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고요. 스스로를 돌볼 어떤 힘이 없습니다. 특히나 대개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사고의 수습 때문에
낯설고 불편한 일들을 이제 본인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누군가 항상 곁에 있어주시고 예. 곁에 있어주시고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은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예.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낮에 활동을 하는데 심하게 지장을 준 정도의 어떤 불면 증상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안이나 그런 것들이 엄습해 오더라도 대개는 정상적으로는 30분 이내에 좋아지는데 30분이나 1시간, 2시간씩 계속 가는 어떤 반복적인 생각이나 감정 조절 어려움이 있으면 예.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과를 방문해서 도움을 받아보면 됩니다. 그게 훨씬 빨리 좋아질 수 있고요. 예. 계속 생각에 빠져드는 것들이 좀 피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안 좋고 예. 차라리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거나 좀 바쁘게 시간을 보내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대개 이제 트라우마를 이제 경험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죄책감 때문에 예. 내가 조금 어떤 여유 시간을 가지거나 즐거운 걸 가지거나 심지어는 웃는 것 자체에서 뭔가 좀 눈치를 보거나 이렇게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예. 만약에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상성의 회복 이분들이 그냥 차 한잔 마시고 농담도 하고 웃고 떠들고 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실제로 그렇게 되긴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환경들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예. 빨리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지금 박사님이 이제 주변 사람들의 역할도 이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어설픈 위로를 하는 게 더 상처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로서는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좀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되게 여기서 하기 쉬운 이제 어떤 실수들이 뭐냐면 다 좋아질 거다. 뭐 더 나쁜 사람도 있다. 내지는 뭐 이렇게 어떤 이런 이제 권고라는데 대개 이런 말들의 특징들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이 더 이상 의지하거나 뭔가 어떤 자기의 감정을 소통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단어입니다. 되게 무의식 중에 그런 어떤 교감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절하는 어떤 말을 끊는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마시고 어떤 게 제일 좋냐면 이 시간이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그게 다 지나가서 너가 편안해질 때까지 내가 항상 곁에 있고 언제라도 연락 오면 받아주고 같이 있어주겠다라는 표현이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그렇군요. 예. 또 많은 또 사례를 통해서 우리 교수님이 또 체득하신 그런 노하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니 근데 최근 이런 여러 가지 재난 관련해서 국가적으로도 좀 심리적 돌봄에 대한 정책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좀 이런 게 많아지긴 했죠, 교수님. 맞습니다. 예전에는 신체적 증상 외에 따른 불분명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들이 없었는데요. 지금 세월호도 그렇고 이제 이태원도 그렇고 지금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진료들에 대한 것들은 직접 당사자들에 대한 아니면 그 가족들에 대한 것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이제 참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국가에서도 이런 심리적인 상담이라든가 정신과적인 치료라든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지원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서비스가 있다 그러면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박사님 보시기에는 그런 서비스가 어떻게 좀 제대로 잘 작동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좀 홍보가 부족하고 그리고 당사자들이나 정부도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어떤 신체 질환만큼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나아지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되게 이 참사 직후에 어떤 이 트라우마 피해자분들은 이 어떤 죄책감과 마찬가지로 분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참사 현장에서 도와드리러 가게 되면 어떤 피의식 내지는 분노 그리고 어떤 뭔가 이런 사고에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들이 드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 거여가지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거기에 밀착돼서 그 현장에서 그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뭔가 접촉을 하면서 해결해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항상 아쉽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좀 더 완결이 된다 그러면 좀 더 갖춰진 어떤 이 심리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예, 교수님. 근데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하소연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제일 뭐니 중요한 건 그 사고의 어떤 투명한 진상조사 뭐 이런 거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뭐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내가 알게 되고 그게 뭐 나한테 꼭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진실을 통해 가지고선 내가 그런 걸 수용하고 뭔가 정리하는 게 가능하지 그게 계속 뭐 왔다 갔다 논쟁이 있다던가 이렇게 뭔가 좀 의심이 된다던가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서 제 생각에는 이제
물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노력들은 이 심리 지원과는 좀 별개의 부분이지만 예. 이 심리적인 것들을 회복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납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 직접적으로 겪으신 분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고 곁에 계신 분들은 내가 곁에 항상 지켜줄게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교수님. 맞는 거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근 크고 작은 사건들 잇따라 있으면서 아마 마음적으로 조금 상처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힐링 되시라고 오늘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정신의학과 이병철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